이번 시간에는 120번 영상에서 만들어 본 매크로를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유저가 선택한 폴더 내에 존재하는 모든 엑셀 파일들을 루프를 돌아서 암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암호를 집어넣은 파일들을 save as 하는 형태로 매크로를 개발을 해 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바탕화면에 제가 테스트라는 이름의 샘플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유저가 이 테스트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선택한 가장 위쪽의 상위 폴더에 엑셀 파일들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물론 실무에서는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의 파일들도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엑셀 파일들만 골라서 다른 이름으로 같은 경로 내에 save as를 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엑셀 파일들은 다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보면 또 뭐가 있다? 또 다른 하위 폴더가 있어요. 또 다른 하위 폴더에 들어갔더니 또 엑셀 파일 있네. 또 이 똑같은 엑셀 파일에도 save as 형태로 암호를 생성해서 save as 한 다음에 기존의 파일은 삭제를 하고 또 안에 들어있는 하위 폴더 안에 또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은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면 유저가 처음 선택한 폴더 내에 모든 하위 폴더를 루프를 돌면서 엑셀 파일들에다가 어떻게 암호를 집어넣어서 save as를 하고 기존에 있던 엑셀 파일들은 삭제하는 형태로 매크로를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크로를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까지는 완전 필요합니다. 유저가 선택한 폴더를 어디다가 P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유저가 선택한 폴더의 경로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살려두고요. 그 다음에 암호라고 하는 폴더는 생성하지 않을 거니까 이만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하죠. 요거는 필요한데 여기다가 코드를 더 집어넣게 되면 코드가 길어집니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Ctrl X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펑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거니까 end serve에서 엔터. 사용자 정의 함수는 펑션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펑션 하시고 한 칸 띄우고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네이밍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사용자 정의 함수는 펑션으로 시작을 하니까 저는 fn으로 시작을 합니다. fn sub folder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펑션 함수는 반드시 인수가 필요합니다. 인수가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유저가 선택한 폴더의 경로가 저장이 되어 있는 이 pn이라고 하는 변수를 인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pn은 as 무슨 타입으로 경로니까 string 타입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당당당당 하시고 여기다가 좀 전에 Ctrl X로 가지고 온 것을 Ctrl V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독성 좋게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유저가 선택한 폴더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하위 폴더까지 루프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파일과 디렉토리를 핸들링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구 참조 누르신 다음에 스크롤바 조금 내려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R에 들어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리핑 런타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디멘션 하겠습니다. 디멘션 마음대로 이름 네이밍 my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 as new 한 칸 띄우고 scripting 점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 사용하겠어. 자, 그래서 인스턴트를 생성하는 코드, 자, 디멘션을 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디멘션 하나 더 해갔고요. 자, 유저가 선택한 폴더의 경로를 받은 변수가 지금 여기 PN이죠, 그렇죠? 요 PN을 다시 한번 변수로 자 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SFN이라고 할게요. 자, 이것은 다시 스크리핑 폴더를 받는다. 자, 폴더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해갔고요. 자, 받았고요. 자, SFN에다가 자, 개체 변수니까 셋문으로 시작을 하시고 SFN에다가 어떻게 PM 변수를 받은 것을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되겠거든요. 자, 무엇을 사용해서 my 자, file system object 요 변수가 바로 뭡니까? file system object 인스턴스잖아요. 그렇죠? 요 변수 file system object에서 get fold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자, 폴더를 받겠다. 무엇을 유저가 선택한 PN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를 다시 한번 SF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거 컨트롤 X로 가지고 온 요 필요로 하는 코드. 자, 얘는 do 루프 반복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do 루프 반복문 대신에 자, for each next 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each 자, 문법 기억하시죠? 개체 변수인 다음에 전체 범위가 들어가고 자, for each next로 닫아 주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체 범위부터 입력을 하시면 자, 이해하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전체 범위는 어떻게 할 거니? 자, PN이라고 받은 유저가 선택한 폴더를 다시 SFN이라고 받았죠. 그렇죠? 따라서 유저가 선택한 폴더에 모든 파일들을 뒤져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스라는 속성. 자, 유저가 선택한 폴더의 모든 파일들을 뒤져서 그 파일 하나. 자, 그 파일 하나를 개체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파일 하나를 FN이라고 하는 변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n 개체 변수죠. 그렇죠? for each next 문의 다음에 오는 변수는 무조건 엑셀의 개체 변수입니다. 따라서 dimension fn은 개체 변수니까 오브젝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자, 요거 이제 이제 전체적으로 됐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뭐냐면 자, 요거 필요 없습니다. dir 함수 사용했던 이 부분 do 루프문에서 필요했던 거고 얘는 지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쵸?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안쪽을 너무 들여쓰기가 됐네요. 자, 쉬프트 탭으로 자, 조금 내어쓰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보세요. 유저가 선택한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뒤져요. 모든 파일들을 뒤지는데 자, 유저가 선택한 폴더 내에 어떻게 엑셀 파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일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다가 조건문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엑셀 파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엑셀 파일 한테만 요 두 개의 프로시저가 요 두 개의 코드가 실행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엑셀 파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어떻게 install 함수를 사용을 해 갖고 자, install 함수는 자, 특정한 문자를 찾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자, fn 파일 안에 자, 여기서 fn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여기서 fn이라고 하는 것은 유저가 일단 처음 선택한 폴더 내에 있는 엑셀 파일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f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엑셀 파일 안에 있는 이 파일의 모든 경로. 자, 모든 경로니까 3월.xlsx가 아니고요. 이 파일의 경로는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요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경로에다가 파일명까지. 자, 그래서 요거 전체가 어디에 이 현재 fn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잘 염두에 두셔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 보기 쉽게. 자, fn에 만약에 엑셀 파일이라고 하면 어떤 확장자가 붙을까요? 요 확장자가 붙겠죠. 따라서 그것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으면 자 있으면 숫자 인스톨 함수를 통해 갖고 어떻게 해요? 숫자가 나올 테니까 엑셀 파일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if 문이니까 and if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 가독성 높게 들여쓰기를 해 주시고 되셨죠? 그렇게 해서 엑셀 파일이면 자, 이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자,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현재 FN에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거 전체가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자, FN으로 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다음 또 어디가 문제냐면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120번 영상에서 어떻게 자, 암호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자 새로운 파일의 이름으로 save as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암호라는 폴더를 생성을 하지를 않을 거예요. 유저가 선택한 폴더 경로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 파일이 자 save as가 될 경로 에다가 어떻게 자 새로운 변수로 받아서 자 새로운 변수 nfn이라고 할게요. 요 변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경로에다가 save as를 하겠다. 자 그러면 nfn 변수 어디다가 요 위쪽 여기서 선언적이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nfn에다가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은 어떻게 일단은 어디서부터 처음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필요로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갖고 와야 되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left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left 함수 사용해서 fn 변수에 들어와 있는 파일의 경로를 자, 어떻게 요까지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여기 점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요 점을 찾을 거예요. 자, 어떻게 install instr reverse 함수 사용해서 끝에서부터 찾을 거야. fn에 들어와 있는 변수 내에서 자, 점을 찾아서 점을 찾게 되면은 자, install reverse 함수를 통해서 점이 있는 위치가 숫자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숫자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5다. 여기가 만약에 15다라고 하면 15까지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전까지 14까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괄호 닫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파일의 이름을 똑같이 하면 나중에 원본과 구별하기가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가 파일의 이름을 조금 달리 변형을 줘 볼게요. 앰퍼센드 연결을 할 거야. 어떻게 파일의 이름을 언더바를 주고 패스워드를 지정했다라는 의미로 PW라고 해서 이름을 더 추가를 할 거야. 그리고 확장자를 뭘로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만 혹시나 해당 폴더 안에 경로가 어떻게 해요? XLSX가 아니라 XLS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원본 파일의 확장자를 그대로 존중을 해서 그 원본 파일의 확장자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판단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갖고 와야 되니까 큰 따옴표를 닫고요. 앰퍼센드 해갖고 write 함수로 판단을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rite 함수를 사용을 해갖고 어떻게 fn 변수에 들어와 있는 거에서 write 함수니까 오른쪽 끝에서부터 체킹을 하겠죠. 그쵸? 자, 오른쪽 끝에서부터 체킹을 할 거니까 어떻게 전체 fn 변수의 개수를 센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install reverse 함수를 사용을 해서 fn 변수에 들어와 있는 파일의 경로에서 어떻게 점을 찾아 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빼버리면 XLSX면 요만큼을 갖고 올 거고 XLS면 요만큼만 가지고 올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돼서 NFN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요 경로에다가 save as 시킬 거야. 자, NFN 나왔으니까 위쪽에다가 디멘션 하셔야 되겠죠? NFN as string 타입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단점 설정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메인 프로시저에서 이 펑션 함수를 불러오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펑션 함수의 이름,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 코드 아래쪽에다가 자 불러와야 되겠죠. 자 콜문으로 불러올 거야. 그리고 그냥 불러올 때 이거는 그냥 일반 프로시저를 불러올 때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펑션 함수를 불러올 때는 반드시 해당 펑션 함수가 인수가 있으면 인수까지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괄호 열고 인수가 요거였었죠. 그렇죠? 요게 정석이고요. 만약에 이 콜문을 쓰기 싫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 이렇게 쓰시고 콜문을 생략을 할 때는 인수를 쓰실 때 한 칸 띄우고 어떻게 해요? 괄호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걸로 좀 더 익숙한 걸로 쓰시면 되세요. 자, 저는 일단 콜문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중단점 설정을 해두시고 메인 프로시저에 오셔서 프로시저 내부에 커서 갖다 놓고 펑션 키 F5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탕화면에 자 바탕 이제 어디요? 폴더를 선택하라는 대화 상자가 뜨겠죠.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제가 테스트 폴더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워크북 WB 변수를 선언을 하지 않았네요. 자, 다시 갈게요. 자, WB 여기서 선언을 안 했죠. 디멘션 WB as 자 workbook으로 선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프로시저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요거 지워버리고 이왕 온 김에 메인 프로시저에서 필요 없는 변수 삭제하고 요것도 필요 없죠. 메인 프로시저에서는 다 가지고 와버리고 삭제해버렸으니까. 그쵸? 자,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자, 메인 프로시저 내부에 커서 갖다 놓고 펑션 키 F5 파일을 선택하라는 대화 상자가 뜨면 바탕화면에 테스트 폴더 선택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보세요. 어떤 상태냐면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해당 폴더에 3월 파일을 열어서 뭘로 지금 저장한 상태입니까? 3월 언더바 pwxlx로 저장을 한 상태죠. 그쵸? 저장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당 자 워크북을 지금 요거를 그쵸? 요 파일을 지금 닫기 직전까지 코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만약에 실행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실행하면 자 F8키로 제가 눌러볼게요. 자, F8키로 제가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가요? 자, 요거 닫혔죠, 그쵸? 엑셀 파일 요 패스워드 새로 생성된 세이브 에즈된 요 파일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뭐냐면 엑셀이요 다시 이제 여기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요거랑 헷갈리잖아요, 그쵸? 원본 파일. 따라서 어떻게 이 원본 파일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요 새로운 파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자, 중단점. 자, 끝내주시고요. 세이브 에즈 한 파일을 자, 암호를 지정한 세이브 에즈 한 파일을 닫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fn이라고 하는 변수에 기존에 있던 아까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요 파일의 경로를 fn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파일을 삭제하겠어. 킬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일을 삭제할 거야. 한 칸 띄우고 fn 변수에 들어와 있는 파일을 삭제할 거야. 즉 이거를 삭제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하지만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항상 실무에서는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일을 삭제하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크로 파일이 완전히 안전하다라고라는 어떤 저기 그런 강한 확신이 생겼을 때 얘를 실행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테스트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 원본 파일을 백업본 만들어 두시고 키를 시키셔요.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원본 파일이 삭제되는 위험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백업본 만들어 놓고 키를 시키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가 끝났어. 이 매크로 파일은 안전하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백업본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되시겠죠. 그쵸? 자, 그럼 좋아요. 요거 삭제하고
삭제하고 자 테스트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일단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저가 처음 선택한 자 폴더 그 파일에서는 문제 없이 자 요게 루프를 돌면서 세이브 자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세이브 에즈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유저가 선택한 폴더 내에 또 다른 하위 폴더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 하위 폴더에 들어가서 또 요 작업을 진행을 하게끔 또 루프를 돌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코드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for each next 문을 쓰는 거예요. 자, 개체 변수 in 전체 범위 자, next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건데 일단은 전체 범위는 뭐냐면 자 전체 범위는 자 유저가 선택한 폴더 sfn이었었죠 그쵸 그 sfn 안에 뭐가 존재하다 자 하위 폴더들이 자 그 하위 폴더들을 루프를 돌 거야 그 하위 폴더들 전체 중에서 하나의 하위 폴더는 sf라는 임의의 변수 이름으로 제가 네이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f라고 하는 자 임의의 변수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디멘션 하셔야 되겠죠. sf as 똑같이 스크리핑 점 얘도 폴더니까 폴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시고 어떻게 해요? 자 탭키 자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하위 폴더 안에 들어가서 다시 누구를 자 요거 요 사용자 정의 함수 자 루프를 돌아서 이것을 다시 실행하는 자 코드를 집어 넣으실 거니까 요 함수를 다시 한번 자 다시 불러오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가 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야 그리고 자 변수가 이제 인수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pn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 하위 폴더 해당 하위 폴더에 어디를 자 경로를 자 어떻게 해요 인수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요 반복문과 요 반복문이 서로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루프를 돌겠죠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 자, 마무리를 하실 때 자, 변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을 하시려면 자, 프로시저가 종료되기에 앞서서 개체 변수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nothing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셋문으로 자는 nothing 요거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하셔서 자 셋문으로 sfn 집어넣고 자 셋문으로 또 있죠. sf 집어넣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셋문으로 fn도 개체 변수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워크북도 있었네요. 자 셋문으로 자 얘도 이렇게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프로시저에 가서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메인 프로시저 내부에 자, 메인 프로시저에서는 다른 변수 정리할 거 없죠? 좀 전에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좋습니다. 메인 프로시저 내부에 커서 갖다 놓고 펑션 키 F5 누르면 묻겠죠? 폴더 선택해 테스트 폴더 선택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잠시 기다리면 자, 얘가 지금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하고 자 our class가 이제 멈췄습니다. 멈췄으면 이제 작업이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폴더 일단 가장 상위 폴더에 자 기존의 파일 3월, 4월, 5월은 삭제되고 자 새로운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암호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떠야 되겠죠. 암호를 묻는 대화 상자가 떠야 될 겁니다. 자, 암호를 묻는 대화 상자가 뜨네요. 자, 1, 2, 3, 4, 5, 6, 7, 8이었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자, 파일이 떴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위 폴더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위 폴더 안에 들어갔더니 자 기존의 파일 삭제되고 패스워드 파일 하위 2에도 제대로 적용됐고요. 마지막 하위 3에도 자 제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120번 자, 매크로를 어떻게 하위 폴더까지 루프를 돌면서 암호를 지정하는 매크로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자, 충분히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자, 실무에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